북극해 연안의 동토지대, 북쪽의 극지에 해당하고요. 여러분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툰드라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이 부분이라고 해요. 툰드라 기후. 연안이니까 바닷가에 접하고 있고요. 춥겠네요. 자, 우리 툰드라 하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술록이죠. 이렇게 술록 무리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또 술록과 함께 툰드라 유목민도 같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근데 이 술록이라는 놈이 야생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인간이 기르는 가축이 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목민에게 있어서 이 술록은 생존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수단인 거죠. 고기도 필요하고 가죽도 필요하고 이 뿔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짐을 나를 때 말처럼 쓰기도 하고 타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야생성이 강한 이 술록을 길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이죠. 체내 삼투압과 신경물질 전달을 위해 술록에게 소금은 꼭 필요한 물질이고, 또 유목민들에게 술록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소금을 뿌려주거나 또 유목민의 소변을 술록들이 받아 먹으면서 유목민들을 주변에서 술록들이 따라다니게 만드는 거죠. 이 소금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는 거죠. 계속 조금씩 겨우 술록이 살아갈 만큼만 소금을 주면서 술록을 곁에 두고 따라다니게 만들면서,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순한 놈은 타고 다니기도 하고 짐을 끌기도 하고 또 가죽을 벗기고 잡아서 고기로 먹기도 합니다. 유목민이 잔인한 게 아니죠. 자연의 섭리이고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은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술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일에 내가 술록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렇게 소금 받아 먹으면서 언젠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고기가 되거나 가죽을 내주거나 태우고 다니는 말이 되겠습니까? 짐을 끌고. 아니겠죠. 내가 술록이라면 말이죠. 한 3가지 정도 경우가 있을 거예요. 첫째, 소금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소금을 아예 안 먹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불가능하겠네요. 체내에 필요한 물질이니까 소금이. 둘째, 유목민에게 벗어나서 나만의 소금 창고를 찾는다.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리스크가 있죠. 소금이 필요한데 못 찾으면 좀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술록이라면 최소한 이렇게는 하겠죠. 셋째, 유목민에게서 소금만 취하면서 소금만 받아먹고 틈틈이 나만의 소금 창고를 찾아낸다. 유목민 입장에서는 얼탱이가 없겠지만 술록 입장에서는 아주 슬기로운 생활인 거죠. 멍청하게 인간에게 달라붙어서 평생을 유목민을 태우고 다닌다거나 짐을 끈다거나 또는 가죽이 벗겨지거나 고기가 되지 않고 딱 소금만 취하면서 틈틈이 남는 시간에, 유목민이 늘 소금을 주는 건 아니니까 조금씩만 주니까 그 남는 시간에 나만의 소금 창고를 틈틈이 찾아본다면 정말 최고의 슬기로운 술록 생활이 되는 거겠죠.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가능하죠.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연안 지역이니까 바닷가로 가도 소금을 섭취를 할 수 있을 거고, 또 합성같이 보이지만 인간에게 귀속되지 않고 이렇게 바위에 있는 광염을 핥아먹는 이런 야생 염소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벽에 붙어서 이렇게 소금을 핥아먹고 있는 장면이에요. 가능하죠? 여기서 제가 3가지를 취한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월급의 어원이 소금인 거 아시죠? 샐러리, 월급. 라틴어로 셀러리움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도 솔트예요. 스펠링이 거의 비슷하죠. 이 어원을 베이스에 깔고, 자, 3가지를 취한을 해보면, 일단 유목민을 회사로 취한하고요. 그럼 소금은 아까 말했죠. 소금은 월급. 술록은 네, 평범한 보통의 직장인, 바로 나 자신입니다. 뭔가 딱 떨어지지 않나요? 월급에 길들여져서
내 시간과 육체와 영혼을 내주고 살아가고 있는 일반 평범한 우리 직장인 말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왜 하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많은 그럴듯한 이유가 있겠지만 딱 까놓고 얘기해보자고요. 돈 때문이죠. 소금, 월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월급 안 주면 회사 가실 건가요? 아니죠. 직장 생활을 폄훼할 것도 없지만 직장 생활을 확대해서 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술록이 나라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봤으니 우리도 슬기로운 술록 생활을 해야겠죠. 슬기로운 술록 생활이 소금만 취하면서 틈틈이 나만의 소금 창고를 찾아낸다였는데, 여기서 세 글자만 바꿔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직장 생활은 월급은 받으면서 틈틈이 나만의 소금 창고를 찾아내는 거죠.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만의 소금 창고를 찾아내기 위한 제 경험상의 꿀팁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승진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승진하면 좋죠? 능력 있어 승진도 잘하면 좋겠지만 이 말은 늦어지거나 못하더라도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승진에 연연하게 되면 회사에서 절대 을로가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오래 다니는 게 의미가 있지 빨리 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로 가장 중요한 건강까지 해치게 되죠. 나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가거든요. 승진도 유목민이 술록에게 주는 소금 같은 겁니다. 둘째, 회사와 나를 혼동하지 마라. 회사 건물은 내 건물이 아니고 회사가 강남에 있다고 해서 내가 강남에 사는 게 아닌 겁니다. 높고 번쩍번쩍 빛나는 빌딩이 내게 아니고 또 내 모습이 아니고 어두운 공장에서 땀 흘리고 일한다고 그 어둠이 내 모습이 아닌 거죠. 내가 직장 상사라 사람들이 굽신거리는 거지 내가 잘해서 굽신거리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직급이 낮으니까 내가 낮추는 겁니다. 사실 이게 사원증이 아니고 노비문서인 거죠. 내 단물이 다 빠지면 회사는 언제든지 부담 하나도 안 가지고 날 내칩니다. 임원을 하다가 나오면 끝인 거죠. 대기업이나 좋다는 회사 다니고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자존심에 더 할 일이 없게 되는 이유가 이 혼동에서 비롯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셋째, 직장 생활 하면서 내 집 마련해라. 제 방송 보면서 이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묻고 따지지도 말고 할부 인생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은행에 월세 낸다 생각하고 무조건 내 집 마련하세요. 직장 생활 20년, 30년 하면 뭐하나요? 내 집 하나 못 남기는데 그 집이 나중에 결국 유목민에게서 벗어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보루, 소금 창고가 되는 겁니다. 집값 폭락한다느니 그런 망상에 젖지 마세요. 서울 집값, 아파트값 폭락한다는 것은 토테미즘이에요. 토테미즘. 그런 사람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회사에 남는 것도 어렵고 회사를 나가는 것도 모두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누구나 그 공포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퇴사를 하건 퇴사를 당하건 오래 버티시고 다니세요. 대책 없이 뛰쳐나오지 말고 가죽과 고기는 내주지 말고 소금만 먹으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슬기롭게, 그게 삼성전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무엇이든 내가 먹을 수 있는 소금을 찾아둬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술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